국가바이오위원회가 23일 출범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바이오 기술과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왜 중요한지 최 대행의 말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바이오 클러스터들을 여럿 만들어서 한 20군데다 만들어서 서로 돕게 하는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차세대 먹거리 하면은 AI, 바이오 이렇게 두 개를 꼽을 수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번에는 바이오 전략, 국가 바이오 전략을 지금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20개 정도의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크게 해서 연결시켜서 초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산재에 있는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서로 협업하고 공유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그 국가 바이오 어떤 그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잘 해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 2년 내에 2027년까지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화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10,000개 가까이 지금 창출한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공부 잘한다 하면 다 의대로 가는데 단순히 의사해서 프랙티스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의과학자, 의대를 나와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과학자 육성에 주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의학 분야도 이 직접 바이오와 연결시키고 더불어서 해외에 있는 석학들도 한국으로 유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서의 바이오 산업을 크게 펼쳐가겠다는 그런 큰 어떤 계획을 이제 펼친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의대 하는데 다 임상하고 병원 차리겠다는 그렇습니다. 의사들인데 그분들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노벨상은 바로 의과학자들에게서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신약 개발 기간 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 나왔죠? 예, 그 신약 개발에 이제 AI를 도입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7년으로 그리고 투입 비용을 평균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이렇게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건 데이터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통해서 특히 이제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병원, 해외 이렇게 산재해 있는 데이터들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1천만 건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단히 많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이런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는 대만이 세계적인 최고 강국이고 한데 바이오도 이제 파운드리로 가자 이런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 이 국가인 대만을 따라잡기 위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그거지만 바이오 파운드리에서만큼은 세계 최강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향후 7년 그러니까 2032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지금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뒤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금을 1조 원이나 되는 전용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7년 뒤에 이와 같은 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CDMO 이것이 그 바이오 위탁 생산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문자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2032년까지 2.5배 정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기본 어떤 IT 관련해서도 소부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재, 부품 그리고 또 장비 이런 부분인데 바이오 소부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핵심 부품을 지금 한 80개 정도로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100개 정도로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1위를 100개 만들어 보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 자립을 해가지고 이 그 2030년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더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어떤 풍부국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보면 계획과 또 그 자금 그리고 실행 인력까지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확 그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파운드리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인데요.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잘 나간다는 중국계 바이오 산업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한 게 우리에겐 호재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의 제약 바이오 업계로서는 최초로 연매출 4조 5천억을 돌파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취할 경우에 국내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 산업 전반적으로는 사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분명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미국이 이제 생물 보안법을 승인하고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수정할 경우에는 바이오 업계로서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암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정책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는 실현이 되고 있지만 조선, 또 지금 말하는 바이오 이런 데는 또 새로운 경지가 열리는 거거든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열어두신다는 어떤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